서레피너가 인상적인 교육이나 재능이 없는 빈곤층의 아버지가 없는 배경에서 왔다고 말하기가 부끄럽지만 우리는 시어머니 케일리스터가 모두에게 인사하는 마이크에 다가가서 우리 가정에서 그녀를 제대로 재교육할 계획입니다. 입술에 립스틱이 두껍게 발라졌다는 소식에 더욱 웃음이 난다. 불길한 우리 가족은 결국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사업을 하고 있다.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말하기는 어렵다. 우리 가족을 더럽힐 수는 없다. 품위 없고 성취도 낮은 아내로 남아 잔치에 어울리지 않는 악담 이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망칠까봐 하객들을 동요시키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소름이 돋았다. 제가 아직 어렸을 때 어머니 주니퍼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교를 마칠 수 있도록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는 생산적이고 존경받는 사회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나는 항상 자랑스러웠습니다. 내 배경에 대해 알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어떻게든 나에 대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가혹한 말을 듣는 것은 내 안에서 깊은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게다가 나는 케일리스터에 대해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내 가족 배경에 대해 어떻게든 나에 대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해프일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왜 그렇게 잔인합니까? 여러 가지 충격으로 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울고 있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내 옆에 앉아있던 남편 데클런은 얼굴이 창백해지고 충격에 얼어붙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데이트할 때 케일리스터가 데클런에게 지나치게 애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자주 방해하곤 했습니다. 데클런은 이것에 대해 여러 번 그녀에게 이야기하려고 시도했지만 결혼식 날에 그런 폭탄이 터질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행사장은 반짝이는 고급 샹들리에와 곳곳에 화려한 꽃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불쾌한 분위기로 인해 모든 꽃이 바랜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위를 올려다보며 걷는 소리 어머니가 무대를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평소에는 차분하고 다정한 분노의 표정 칼리스타를 노려보며 무대 위로 올라오신 어머니는 상상도 못했던 칼리스타의 마이크를 억지로 빼앗았다. 아직도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진짜 문제는 귀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까스로 회사를 폐쇄한 것 아닌가요? 내 이름은 사라피나입니다. 저는 31세입니다. 늙은 남편 디는 저보다 3살 어린데 같은 회사에서 만났어요. 솔직하고 차분한 성격이 끌렸어요. 열심히 일하는 성격이 끌렸다고 해요. 데클라는 회사 사장의 아들이고 부모님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유기농 식품 소식 및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그는 자신의 회사 밖에서 경험을 쌓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바람으로 가족의 사업 대신 내가 일하는 회사에 합류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어머니 주니퍼가 운영하고 있으며 딜과 건강식품 및 유기농 딘 부모님 사업과 같은 제품 저희 어머니와 딘 부모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동종 업계의 경쟁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회사는 어머니가 사장으로 경영하고 계십니다. 저는 회사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데클런 앱 개발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데클런이 꽤 잘생기고 회사 내에서 남몰래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연애 경험이 부족해서 다소 어색해졌습니다. 데클런은 함께 점심을 먹을 때 항상 진지하게 대화 주제를 찾습니다. 사랑스럽다. 지금 만나는 사람이 없다면 나와 함께 데이트를 고려해볼래? 어색하면서도 솔직한 고백이 너무 매력적이었다. 진심에 감동받았고 일에만 전념했던 나 역시 사랑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처음이었다. 처음엔 혼란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고백을 했을 때 결국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마음을 사로잡았죠. 여직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서 그 고백을 받아들였고 직장에서는 공개 연애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내부적으로는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회사는 우리의 온화하고 풋풋한 로맨스를 시작했지만 그 시절에는 곧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데이트 중에 자리를 비울 때마다 전화가 자주 울리곤 했다. 그는 주말에도 끊임없이 전화를 받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걸 상상도 못했는데 그게 귀찮아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기로 했어요. 당신의 전화는 많이 울렸어요. 괜찮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D는 조금 불편해 보였지만 태도로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엄마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있을 때마다 무엇을 하는지 보고하라고 하십니다. 엄마는 왜 그런 짓을 하시려는 걸까요? 그의 어머니의 통제와 그에 대한 그의 무심한 태도로 인해 의도치 않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가 어머니에게 우리가 함께한 시간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모르겠고 여전히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사적이라는 것을 어머니가 알아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엄마한테 다 보고된다는 걸 알면서 다른 가족의 운영 방식을 비난하는 게 좋지 않다는 건 알지만 우리가 함께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이게 별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불안하다. 종종 당신은 전화를 받기 위해 물러나야 하고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이 다시 보고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러자 그는 곤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상해요. 알고 보니 그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또래 친구들과의 로맨스 그는 항상 당연하게 여겼던 것에 대해 내 마음에 다소 당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안하지만 나와 함께 있는 동안 엄마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집에 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야 할 말은 전화도 받지 말고 처음 듣는 것처럼 천천히 말을 되풀이했다. 놀라서 눈을 크게 뜨니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궁금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미래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불안감이 밀려왔죠. 그렇죠. 누구에게나 바빠서 전화를 못 받을 때가 있고 전화를 놓치면 나중에 다시 전화하면 되잖아요. 그래야 긴장을 풀고 데이트를 즐길 수 있을 것 같군요. 그 사람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의 전화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폭로된 것처럼 눈을 빛냈습니다. 이것은 긴장되지만 제가 단지 당연한 말을 한 줄 알았는데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왠지 신이 나서 계속 고맙다고 뺨을 붉히며 그 후로 휴대폰을 꺼두었고 당연히 더 이상 전화가 걸려오거나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비우는 일도 없었고 우리는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몇 주 후에 그는 나와 함께 있을 때 항상 휴대전화를 끄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합니다. 회사 사장들이 그러는 건 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솔직한 사람이니까 계속 사귀었어요. 이번에는 어느 날 도시를 걷다가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우리를 감시하는 것 같았고 어디를 가든 같은 발자취가 우리를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우리를 따라오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혹시 누군가가 우리를 따라온 딘에게 이 말을 했더니 표정이 선미로 변했다. 소름 끼친다. 무슨 말이라도 하려다가 빨리 돌아서기 위해 적당한 순간을 기다렸다. 그때 우리를 따라오던 사람을 쉽게 알아차렸다. 중간이었다. 명품 옷을 입은 나이든 여자 화장이 지나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는지 미행을 돕기 위해 실례합니다. 한동안 우리를 따라오지 않았나요? 제가 그녀와 맞섰고 그 여자는 밝은 빨간색으로 칠해진 입을 비틀었습니다. 립스틱, 그러니까 사라 피나 참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지 않나요? 방금 만난 사람이 그런 말을 해서 깜짝 놀랐어요. 순간 짜증이 나서 그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돌아섰고 그 사람을 보자 충격에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뭐죠? 왜 여기 있어? 왜 우리를 따라오는 거야? 내 엄마. 그 말에 놀란 건 나야. 믿을 수 없었어. 우리 앞에 서 있던 짙은 화장을 한 여자가 그의 엄마였다. 엄마라고 불리는 여자 선글라스를 벗고 SC로 얼굴을 드러냄. 웃으세요. 요즘 쉬는 날에도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데이트 얘기를 자주 했었는데 이제는 안 하셔서 걱정이 되어서. 따라가 보니 이 여자가 아들에 대한 집착이 극에 달했다고 하던데요. 스토킹의 요점과 그 말은 방금 만난 사람에게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 사람 어머니와 마주쳤는데도 슬쩍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은 불합리한. 주말은 사적인 시간 아닌가요? 가족이라도 우리는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한 어린이가 아니며 우리는 잘못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오는 것은 귀찮은 일이므로 그 사람 어머니가 고의로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고 말한 후에 그만해 주시겠습니까?
그 어조는 무엇입니까? 저는 데클란의 부모입니다. 자식 걱정하는 부모가 뭐가 문제인지 알잖아. 데클란이 내 외아들인데 난 그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와 데이트하는 게 걱정돼. 난 물러서지 않고 대답했어. 아들을 믿지 않는 거야. 그건 친절하지 않아. 그건 그냥 통제일 뿐이고. 난 당신 아들과 같은 회사에 다니고 존경할 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이해한다면 이 스토킹을 멈춰주세요. 나의 확고한 자세에 짓눌린 행동, 그의 어머니는 입술을 오므리고 숨을 헐떡이며 중얼거리며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낙담하게 떠나가는 모습이 조금 안타까웠지만 어른의 데이트를 염탐하는 것은 확실히 도를 넘는 일이었다. 문득 안도감이 밀려오더니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때 옆에 서 있던 데클란이 내 어깨를 붙잡고 나를 바라보았다. 반짝이는 눈으로 나한테 고마워요.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맞선 게 신기해요. 별것도 아니었어요. 할 말만 했을 뿐입니다. 엄마가 떠나서 기쁘지만 스토킹을 하기로 한 엄마의 결정을 보면 엄마의 애착이 깊어요. 이렇게 말하며 내려다보더니 어깨를 웅크렸다. 우리 엄마는 말투가 강하고 우리에 대해 다 알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성격이라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건 피하는 게 당연해졌다. 경쟁사 어쩌면 엄마는 집과 직장 모두를 통제해야 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날 밤 엄마의 스토킹 행위에 대해 거듭 사과하고 동시에 나에게 프러포즈했다. 나는 한동안 엄마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내 사생활이 그녀에게 투명해졌어. 나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신은 내가 실제로 그것을 싫어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당신의 지능과 힘으로 감사합니다. 사라피나, 당신이 내 인생을 훨씬 더 자유롭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말은 당신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태양처럼 밝은 미소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같이 있어서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어요. 고마워요. 저도 당신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데 그래도 엄마가 걱정돼요. 결혼하면 서로 부모님과 소통해야 하니까 걱정이에요. 가족들과 함께 내 손을 잡고 약속했어요. 불안하게 만들어서 미안해요. 우리 엄마도 그런 성격이라 나중에 또 성격이 돋보일 수도 있겠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내 편이야. 약속이야. 휴식, 확실한 약속을 하고 확신에 차서 고개를 끄덕였다. 가장 큰 걱정은 그 사람이 그녀 편을 들 것인가 하는 건데 그 사람이 내 편이 되겠다고 약속했다는 걸 알면 뭐든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이해해. 고마워. 함께하는 우리의 미래가 기대돼. 우리가 공식적으로 약혼자가 되었다는 첫 번째 단계는 그를 어머니 주니퍼에게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날 디니 그의 집에 잠시 들러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것이 우리 집에 도착했을 때 우리 집 방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기차로 우리 엄마 주니퍼가 따뜻하게 맞이해줬어. 내가 늘 딸을 많이 힘들게 해서 딸아이는 늘 고생했고 앞으로도 걱정했어. 너만을 위해 행복하게 살아라 얘야. 우리 엄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우리 노조를 축복하는 미소를 지으며 그 사람이 경쟁회사 사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줬는데 그런 점에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지만 그런 걱정은 필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안 배경으로 인해 결혼에 대한 논의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상황으로 인해 약혼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이 가득 차서 아버지의 대답을 기다리며 몸이 살짝 떨렸습니다. 디는 슬픈 표정으로 끝까지 들어주면서 내 뒷모습을 받쳐주었다. 슬픔을 많이 겪었고 앞으로도 힘이 난다며 내가 옆에 있을게. 우리 같이 행복하자. 나에게 웃으며 안도감을 느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린다. 그 사람은 내 눈물을 살며시 닦아줬고 어머니는 그 사람을 따뜻하게 지켜보셨다. 나는 남은 인생을 침착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집 방문이 무사히 끝났다. 다음 날 결혼을 발표하기 위해 그의 집을 방문하는 날이 왔다. 네, 예상대로 그 어머니의 집입니다. 그의 어머니 케일리스터는 방문하는 내내 눈에 띄게 불쾌해했습니다. 그녀는 이 일이 끝나면 집안에서도 짙은 화장을 하고 집안에서도 큰 브랜드 로고가 있는 스웨터를 입었습니다. 즉시 업무에 복귀해야 하므로 이것을 보관합시다. 간단하게 차를 내려놓으며 그녀가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이 바쁜 일이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적어도 대통령이기도 한 우리 어머니 주니퍼는 손님에게 오만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업무상 사적인 자리로 바쁘신 가운데 방해를 해서 죄송합니다.
한가한 회사와 달리 표면적으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업 확장을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비용을 뼈저리게 줄여 매출 증대와 이름 널리 알리기 위해 늘 힘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어머니 케일리스터는 주너퍼가 경쟁회사의 사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녀가 그렇게 비웃는 말을 하는 이유는 그녀의 일이 칭찬받을 만할 수도 있지만 우리 어머니 회사는 태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직원과 고객을 소중히 여깁니다. 점점 신뢰를 쌓아가는 게 회사 방침이구나. 아버지 오리온은 그저 낄낄 웃으며 우물 옆에서 차를 홀짝였다. 이제 일 얘기는 하지 말자. 결국 행복한 일이구나. 오리온이 이 말을 어렵게 말하자 칼리스타는 눈살을 찌푸리며 무시한 채 말을 시작했다. 나에게 비난하는 어조로 말해요. 그래서 데클런은 우리의 유일한 아들이지만 당신은 우리 회사의 미래의 사장을 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평생 동안 그 회사에서 일할 계획이 없습니다. 당신은 저는 일할 계획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당분간은 딘을 충분히 배려할 생각이지만 앞으로는 임신과 출산을 충분히 고려해 딘님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업무 등급 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다른 회사에 며느리를 둔 게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하지만 저도 느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성공하고 싶은 욕구 임신과 출산이 내 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은 불확실합니다. 제가 양해를 구한 모든 사항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를 일단 보류하기 위해 케일리스터는 저에게 얼룩을 묻고 바로 거기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 순간만큼은 우리 가족이나 우리 회사에 어떤 불명예도 끼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데클라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현재 일을 마치면 약속대로 회사에 복구하여 전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서레피너는 매우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나는 그녀가 일과 가정을 훌륭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를 믿어주세요. 가족은 자신의 책임을 잘 수행하고 그녀가 대화를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제가 이번 게더링에서 미혼모 밑에서 자랐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가족 배경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딘이 자신의 어머니가 그럴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제게 장담한 것입니다. 이 문제가 제기되면 침묵하지 마시고 그의 사려 깊은 배려에 감사드리며 결혼에 대한 다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잠시 침묵 끝에 아버지 오리온은 결혼식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정해야 해요. 몇 가지 장소 옵션과 하객 목록은 여기서 결정하고 더 자세한 사항은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불쾌한 표정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호화로운 리셉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초대할 지인이 많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이벤트를 조직하는 것이 이상적으로는 케일리스터와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우리 사이에 가능한 한 많은 거리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내 감정을 감지하고 딘은 그의 아버지에게 정말로 큰 리셉션이 필요한지 말했습니다. 준비도 많이 하고 가까운 가족들만 있으면 괜찮을 텐데 칼리스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대통령 아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 결혼한다면 거창하게 발표해야 한다는 겁니까? 회사 직원들과 비즈니스 파트너 모두가 이것을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이 바로 제가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점점 더 동요했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리셉션을 받자. 괜찮습니다. 귀사에 명예를 주는 방식으로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그녀를 화나게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나는 기분을 억누르고 리셉션에 열의를 보였습니다. 딘 괜찮습니다. 그렇죠. 정말 괜찮습니다. 내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만약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고 가죠. 그래서 그의 집을 방문하고 결혼식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칼리스타와 잘 지낼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지만 어떻게든 해내겠다고 다짐합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해 봤습니다. 그 전에는 괜찮을 텐데 다른 사람의 바람을 수용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단계를 조정하는 데 능숙합니다. 일과 가정 모두 문제없이 원활하게 처리하고 싶습니다.
몇 주 후에 장소 옵션이 도착했고 우리는 데클란을 초대할 계획으로 서둘러 결혼식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게스트 목록을 확장하기 위해 서둘러 어머니와 상담했습니다. 몇 가지 다른 문제 중에서 음성 순서에 대해 케일리스터와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큰 갈등을 피하고 상대적으로 순조롭게 진행했으며 몇 달 후 회의 당일 결혼식은 시작하기 몇 시간 전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장소에 들어가 분장실에서 메이크업과 헤어 스타일링을 마쳤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결혼식은 시댁의 취향에 따라 계획되었습니다. 결혼식 직전 최종 피팅에 참석한 드레스는 제가 직접 골라야 한다고 고집했는데 흐르는 듯한 이너라인이 아름다웠고 순백의 드레스가 제 몸매를 완벽하게 돋보이게 했습니다. 엄마 친구들, 특히 데클란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신이 나서 탈의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놀랍게도 칼리스타가 방으로 행진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당신을 위해 귀여운 것을 선택했는데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요? 와 같은 것으로 바꿨습니다. 내 드레스 선택에 대한 그녀의 비판이 꽤 불편했지만 평정을 유지하고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데클란. 이게 나한테 더 잘 어울린다고 해서 우리는 이 드레스를 입었어요. 내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꼭 확인하세요. 더 이상 불필요한 변화는 없어. 알았고 식중에 우리를 당황하게 할 짓은 하지 마. 그 말로 문을 쾅 닫고 퇴장하면서 상황이 더 커지지 않아서 안도하고 결혼식이 다 끝났어야 했는데 한숨이 나왔다. 커플이었는데 장소부터 프로그램까지 모두 시댁 식구들이 정한 일이라 드레스 초이스마저도 욕먹는 게 숨막히더라고요. 결혼식 날 불행한 모습을 참을 수 없어서 거울을 한 번 봤어요. 더욱 기운을 차리고 입장 준비를 하며. 넓은 행사장에는 점점 손님, 친척, 동료, 상사, 부하, 동업자 친구들로 가득 찼고 손님은 거의 100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키스타 오리온과 어머니도 긴장한 가운데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부드럽게 팔짱을 끼고 입장했고 MC가 우리의 추억을 담은 배경 슬라이드를 소개했고 자연스럽게 웨딩 케이크를 한 입 먹었습니다. 데클란은 피로연에서 나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말하는 나의 신부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친구들 많은 사진을 찍어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고 세심하게 계획된 예식을 칭찬해 주셨고 예식을 마친 후 가족 연설 시간이 되어서 연설은 신랑 가족을 대표하는 칼리스타가 정장을 입고 연설할 예정이었습니다. 엔드 브랜드 슈트와 평소보다 짙은 메이크업을 한 그녀는 화려함보다 더 기괴한 모습으로 연단에 섰다. 그녀는 100명이 넘는 하객들로부터 박수를 받으며 두 사람의 결합을 축하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 매우 기뻐하는 듯 입술에 생기 넘치는 빨간 립스틱을 두껍게 발랐다. 칼리스타의 다음 말은 부끄러워서 잠시 숨을 쉬는 것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이 신부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가난해서 태어났습니다. 교육적 성취가 부족하고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우리 집에서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광대한 공간에 울려 퍼지는 마이크에 의해 증폭됩니다. 우리 가족이 운영하는 아테스는 어머니 혼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질 낮은 사람이 우리 가문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큰 목소리로 그녀를 만들었습니다. 악마 같은 눈빛이 등골을 서늘하게 한다. 곳곳에 화려한 샹들리에가 걸려있다. 형형색색의 꽃들이 아낌없이 배치되어 축제 분위기 순식간에 행사장은 악플들로 떠들썩해진다. 우리의 특별한 결혼식이 망가져서 소름이 돋는 이유 엄마와 내가 서로 응원해준 다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녀는 내가 고등학교에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했고 나중에 직업을 구할 때쯤에는 직업학교에서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회사에 앱을 개발하고 지금은 책임감 있는 리더로 저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일을 잘 하셨습니다. 항상 침착하고 폭넓은 신뢰를 얻으세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이렇게 경멸적인 태도로 언급되는 것은 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칼리스타는 어떻게 배웠나요? 우리 가족의 상황에 대해 나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보의 출처 엘리는 알 수 없다는 두려움으로 나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은 끔찍할 수 없습니다. 충격에 혼합되어 즐거운 무대를 의도했던 것을 망쳐 놓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자 내 옆에 앉은 데클란 도 얼굴이 창백했다. 그는 우리 결혼식에서 그런 폭탄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분위기를 회복할 수 있었을까? 나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다. 그 몇 초가 나에게는 엄청나게 길게 느껴졌다. 갑자기 발소리가 들려 위를 올려다보며 어머니가 무대를 향해 걸어가는 걸 봤다. 평소에는 차분하고 다정한 그녀는 평소답지 않게 화를 냈다. 표정 칼리스타를 노려보는 선미. 무대 위로 올라갔다. 상황의 변화에 어리둥절한 칼리스타에게서 억지로 마이크를 빼앗았다. 우리 어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우리 회사가 당신 회사를 능가한 후에 품질이 좋지 않은 것은 당신 회사 측일 것입니다. 처음에 웅얼거리는 군중은 그녀의 말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더 커졌습니다. 그녀는 소개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신있게 연설을 계속했습니다. 신랑 신부네 딸이 회사에서 일함나는 전략적인 사업 개혁을 관리하고 있어 경쟁할 체력이 없어 회사를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딘을 쳐다보더니 다소 불편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가져갔습니다.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지만 우리 가족은 회사의 극단적인 비용 절감 정책으로 인해 직원들이 과로하게 되자 현장 분위기가 다시 바뀌고 회사 직원들이 무시하는 가운데 법에 어긋나는 노동 조건 개선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칼리스타 사장은 회사의 필요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확장에 대해 서레피너에게 문의했을 때 그녀의 어머니인 주너퍼 회장이 사업개혁을 시작할 예정이었고 우리는 거의 모든 직원을 헤드헌팅하게 되었고 그들 모두는 그 움직임에 동의했습니다. 케일리스터의 얼굴은 충격의 잿빛으로 뒤틀렸고 굴욕은 더욱 보였습니다. 괴물 같은 거짓말은 사실일 수 없어 모두가 사임한다는 건 불가능해. 대통령도 몰랐으니 거짓말인가 봐. 히스테리하게 되어 소동을 일으켰는데 어머니는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대답하셨어. 당신들은 인사들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았어. 우리는 이미 당신의 동의를 얻었습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 회사에 합류할 것입니다. 이름이나 얼굴도 배우지 않고 직원들을 가차없이 이용했던 칼리스타는 오랫동안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녀도 모르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칼리스타는 떨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다 헛소리 그만해라. 남편이 없어서 당황스럽고 씁쓸하다는 건 이해한다. 그래서 이 중요한 행사에서 나를 모욕하는 거야?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 어머니는 화가 나셨지만 사실적인 어조로 말씀하셨다. 전혀 그렇지 않다면 애초에 이 의식을 망치기 시작한 당신이 어처구니가 없군요. 나는 그저 예의도 없고 청결도 부족한 불쌍한 한부모 가정의 멍청한 소녀를 적합한 대통령의 아내로 제대로 교육시키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녀가 말을 시작하자 오란이 다가와 어머니와 칼리스타 사이에 서서 상황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이제 모두 진정하자. 이제 축하 행사입니다. 나중에 차분하게 회사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의 말은 어머니와 칼리스타 모두에게 일리가 있었습니다. 모두들 자리로 돌아오자 말문이 막힌 채 멍하니 한 남자가 조용히 무대 근처에 서서 불법 노동 행위에 대해 조속히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책임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과 남편 누구도 당신의 횡령을 은폐할 수 없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남자는 칼리스타 회사 임원이었다. 앞서 토론에서 언급한 회사의 인사관리를 담당하던 사람이었다. 오리온은 놀라 눈을 크게 뜨고 칼리스타는 이를 갈며 악마 같은 분노 회개로 임원을 노려보았다. 매출을 늘리고 비용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재무 기록의 불일치를 보고해왔습니다. 이윤이 합산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은 회의 중에 항상 출장 중이셨기 때문에 지난달 감시 카메라에 두 사람이 조작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폭로 당시 회사 통장에서 횡령이 극에 달해 현장의 웅얼거림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극명하게 들렸다. 어머니는 칼리스타 회사 직원을 헤드헌팅하던 중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폭로할 계획은 없었다. 그런데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충분히 알렸는데 내가 회사 이익을 늘리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시나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이미 그녀의 시끄러운 항의에 이어 리셉션이 결국 취소되었고 제 친척들이 서둘러 집으로 갔습니다. 탈의실은 도망가듯 호스트가 재빠르게 해산을 알렸고 손님들은 마지못해 떠나기 시작했다. 나는 친구들에게 사과하고 다시 만나자고 약속한 뒤 시댁 식구들이 있는 탈의실로 향했는데 문이 열려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즉시 그들과 맞설 수 있었습니다. 엄마 요청에 의해 열린 리셉션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의 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당신은 내 가족 배경이나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딘이 너희 집에 인사하러 가기 전에 이 사실을 알았니? 나는 그를 우리 집으로 불렀고 그때 나는 그의 가방에 청취장치를 넣었는데 데클런은 그것에 대해 반성하면서 그의 놀라움을 표현했다. 그녀가 우리 데이트 상대를 스토킹하고 그녀의 아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버그를 심었을 때 그녀의 능력에 잘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인사일 전에 시댁에 초대받았을 때 나는 더 조심했어야 했습니다. 우리 가족 문제를 캐는 것은 우리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일이었고 데클런이 내 편으로 계속 간섭하는 것은 결혼 후에도 지속 불가능했습니다. 그녀가 감시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왔다는 생각은 어머니가 두려워 떨면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확고하게 말했어요. 사라피나 둘 다 잘못한 게 없어요. 칼리스타가 선을 넘었어요. 아이가 걱정되는 건 이해하지만 사생활을 보호받을 자격이 있어요.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인권 침해입니다. 어머니의 말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돈 너무 강압적으로 우리 직원들을 속여서 가장 낮은 회사에 이익을 주도록 하세요. 확실히 당신과 같은 불완전한 가정 출신의 사람들에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당신이 아들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입니다. 나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딘이 그들에게 접근했어. 나는 주니퍼의 말에 동의한다. 나는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다. 나는 당신의 감시가 필요하지 않으며 당신은 단지 당신의 편견을 퍼뜨리고 악의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우리의 중요한 결혼식 피로연을 망쳤습니다. 당신은 상처를 입히고 궁지에 몰렸습니다. 사라피나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미안. 오늘부터 너랑 인연 끊고 아빠 칼리스타는 내가 왜 걱정만 했는지 단호하게 말하면서 눈을 크게 뜨고 눈물을 흘렸다. 난 내가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뭐야? 드시엘은 그런 것에 움찔하지 않았어 말하며 고개를 저으며 걱정은 진심일지 모르지만 방법이 잘못됐고 회사가 비용 절감과 횡령을 빙자해 직원 복지를 소홀히 한 문제 전문가로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당신은 항상 명품과 함께 구매한 브랜드였습니다. 사실이 아닌 횡령된 회사 자금. 나는 대통령이므로 브랜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정상이지만 회사 계정과 감시 영상의 불일치는 사실입니다. 나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나는 이 가족의 일원으로 남을 수도 없고 상속받을 수도 없습니다. 결혼은 내가 할 회사와 사라피나 가족이 직접 칼리스타 얼굴이 눈물로 엉망이라고 하더군요. 눈물로 얼룩진 짙은 화장이 점점 보기 흉해지네요. 이제 횡령 문제는 제가 해결하고 건전한 경영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감시도 중단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외아들입니다. 떠나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그렇죠. 부인하는 건 너무 가혹한 일이니까 돌아가는 게 어때요? 그들의 공동 설득에도 불구하고 식을 시간을 가지십시오. 데클런은 동의하기를 거부하며 스토킹과 횡령에 대해 알게 된 후 성급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후 가족과의 관계를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은 이미 그녀 및 주니퍼와 논의되었으므로 이 결정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변호사를 통해 추가 문제를 처리할 것입니다. 데클런은 그의 자세가 곧았다고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그가 그의 어머니의 전화를 무시하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시절부터였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결심을 굳게 다짐하며 깊은 신뢰감을 느꼈고 급히 옷을 갈아입고 행사 관계자에게 사과하고 시댁 식구들을 뒤로 한 채 탈의실을 나갔고 결국 시댁 식구들과의 이혼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딘의 가족 합류가 진행되어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새 집으로 이사가는 중 횡령 문제로 새 삶에 대한 희망이 넘쳤습니다. 딘에게서 알게 된 사실은 법원에 갔다가 칼리스타가 횡령 자금으로 명품을 구매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리셉션에서 이 사실을 폭로한 임원에 따르면 그들은 회사 돈을 사치스러운 지출과 여행에 낭비했으며
심지어 빚까지 졌다고 리셉션에서 밝혔습니다. 회사의 재정은 지속적으로 적자 상태였으며 감사할 수 없는 장부가 스캔들을 일으키고 그로부터 소송을 당해 내 친척들이 실제 돈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직원들이 수색하고 사장이 체포한 회사는 부득이하게 파산을 선언했고 이제는 상당한 빚을 지고 칼리스타와 오리온이 앞으로 그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을 것이다. 데클라는 공식적으로 이적 서류를 완성해 합류했다. 내가 일하는 어머니 회사는 물론 그 사람도 같은 부서에서 나와 함께 일할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과 사생활 모두에서 신뢰관계를 구축할 것을 약속합니다.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함께 잘 일합니다. 딘의 직장 변경과 그 사이의 모든 순간. 딘 어머니와 나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매력적인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즐겼습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두 분의 행복한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과 집에서의 정직과 진실성입니다. 나도 당신에 대해 걱정하지는 않지만 절대 잊지 마세요. 어머니는 와인잔을 들고 웃으셨지만 명랑하면서도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지난 몇 달 동안 더욱 잘생겨진 학장은 어머니와 데클란을 보면서 웃으며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직원들은 어머니가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했고 다음 해에는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집에 새 지점을 열 만큼 성장했습니다. 학장과 저는 잘 지내고 있지만 회사에서는 시스템 관련 모든 업무도 책임감 있게 처리하면서도 직원들의 엄청난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좋은 동료들과 다른 직원들이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보고 어머니는 매우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미소.